오늘 밤도 같이 있어줘요. 밤 12시 경비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더니 양복 사이로 탄탄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어요. 남자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12년 만에 느끼는 체온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월 500만 원 드릴게요.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54세 경비원과 63세 건물주 사이에 모든 경계가 무너진 밤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54세 박정숙, 그러니까 저는 이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야 조금 편한 일을 찾았죠. 오피스텔 야간 경비원, 월 230만 원. 밤새 CCTV 화면만 바라보는 게 전부인 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온 지 한 달째였어요. 낙 경비원 아저씨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얼굴 비추는 일 없으니까. 그래서 편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구 하나 찾는 사람 없이 혼자 앉아 있으면 됐으니까요. 가끔 택배 기사가 들르거나 늦게 들어오는 입주민이 고개 까딱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로비는 텅 비어 있었죠.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려는데 CCTV 화면에 누군가 잡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입주민 중에 저렇게 늦게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몇 호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키가 컸어요. 어깨가 넓었고 허리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죠.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자세만큼은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강태호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건물주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허리가 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내가 이상하지.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니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63세라고 했는데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죠. 순찰은 잘 돌고 있어요? 네, 회장님. 2시간마다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수고하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시간에 왜 건물을 돌아다니는 걸까? 며칠 뒤 낙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이 밤에 오신 적 있어요? 처음 듣는데 그 양반 불면증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 밤에 잠을 못 자서 혼자 돌아다닌다나? 불면증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200억대 자산가가 잠을 못 자서 밤마다 떠도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돈이 많아도 잠은 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자정이 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자꾸 CCTV 화면에 눈이 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제 12년간의 잠을 깨울 줄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장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경 쓸 일이 아닌데 밤 12시만 되면 괜히 CCTV 화면을 확인하게 됐죠. 뭘 기대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눈은 자꾸 로비 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자정이 넘고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밤에 커피 드시네요.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편의점 커피지만. 아, 감사합니다. 받아들고 보니 경비실이 참 좁았어요. 두 사람이 서 있으니 어깨가 거의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혼자 밤새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편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팔이 제 어깨에 스쳤습니다. 양복 천 너머로 남자 체온이 느껴졌어요. 움찔하며 몸을 피했죠. 12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뭐야 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눈치챘는지 살짝 몸을 물렸습니다. 좁은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순찰 잘하세요. 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깨에 닿았던 그 온기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경비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또 잠이 안 와서요. 회장님이 또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또야? 속으로 놀라면서도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그가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았어요. 의자를 당겨 나란히 앉으니 무릎이 거의 닿을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건네봤는데 손끝이 스쳤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뭐해요? 그냥 CCTV 보고 가끔 책 읽고요. 책? 무슨 책? 요즘은 수필집 읽고 있어요. 글이 짧아서 좋더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게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 밤 오시는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그날도 30분쯤 앉아 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무심하게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여자인데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나 싶었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남자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12시가 기다려졌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 후로 매일 밤이 똑같았습니다. 밤 12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은 늘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시간이 어느새 익숙해졌죠. 오늘 순찰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대화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날씨 얘기, 건물 얘기, 가끔은 그냥 침묵 속에 커피만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졌어요. 2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 회장님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오시나? 괜히 서운한 마음에 순찰을 나갔습니다. 1층부터 천천히 돌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3층 계단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계단에 앉아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박경비. 순찰 중이었어요? 네, 근데 발목이 왜 그러세요? 계단에서 헛디뎠나 봐. 좀 삐끗한 것 같아.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경비실로 가시죠. 팥이라도 붙여드릴게요. 그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양복 안쪽으로 단단한 팔뚝이 느껴졌어요. 키 차이가 나서 제 어깨에 그의 무게가 실렸죠. 남자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경비실까지 데려와 의자에 앉혔어요. 구급함에서 파스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양말 벗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괜찮아요. 뭘 이렇게까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직접 양말을 벗겼습니다. 발목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파스를 붙이는데 손이 저도 모르게 종아리 쪽으로 올라갔어요. 탄탄한 종아리 근육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63세 맞나?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수영을 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주무르듯 만지는데 회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고개를 드니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물러서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박경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겨우 손을 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만졌던 감촉이,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근무를 위해 일찍 출근했어요. 경비실에 들어서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비싼 양복에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박정숙 씨 맞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강준혁입니다. 강태호 회장 아들이에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밤마다 여기 오신다면서요? 그게 회장님이 불면증이 있으셔서 가끔 들르시는 거예요. 가끔이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확인해 봤어요. 매일 밤 12시에 오셔서 새벽까지 계시던데. 그게 가끔인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나이 먹은 여자가 재벌 건물주한테 왜 친절하겠어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2년간 혼자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이 단 한마디에 더럽혀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고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경비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12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정숙 씨, 오늘 낮에 준혁이 왔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녀석한테 전화 왔어요. 나한테도 한 소리 하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옥상에 좀 올라갈래요? 바람 쐬고 싶어요. 옥상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서울 시내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난간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준혁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요. 미안해요, 정숙 씨. 아니에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입장은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재산 때문이에요. 내 아들 둘 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고 재산 어디로 갈지만 걱정하는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200억대 자산가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5년이에요. 그 사이 내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구나.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회장님.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저는 회장님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밤마다 찾아오시는 게 싫지 않았어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그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밤 12시에 만나는 건 똑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손이 스칠 때마다 괜히 의식하게 됐고 대화 중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옥상에서 손을 잡은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밤 11시 반쯤이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정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 정숙 씨가 좋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첫날부터 봤어요. 경비실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뻤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경비원이에요.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코끝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어요. 나랑 함께 있어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 저는 월 230만 원 받는 경비원이에요. 회장님이랑은 안 어울려요. 돈 얘기하니까 나도 할게요. 월 500만 원 드릴게요. 아니, 그 이상이라도. 저를 돈으로 사시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돈은 그냥 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태호라고 불러요. 제발. 그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200억대 자산가가 63세 건물주가 이렇게 애처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경고가 떠올랐고 우리 둘의 차이가 떠올랐고 12년간 혼자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냥 태호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요. 그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경비실 불이 꺼졌어요.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컸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볼을 감싸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에 남자 손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양복을 벗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자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63세 맞나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수영을 한다더니 정말이었어요. 그도 제 옷에 손을 댔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12년간 메말랐던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지구력에 놀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낮게 웃었어요. 12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좁은 경비실 소파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요. 아침 해가 뜰 때쯤 그가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5년 만에 잠이 올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돌아간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밤 12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커피 2잔 대신 그의 두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밤을 보냈어요. 경비실에서, 옥상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죠. 3개월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옥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태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불면증이 나았어요. 정말요? 응. 5년 만에 푹 자요.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그 다음엔 깊게요.
사랑해요, 정숙 씨.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태호 씨.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의 지구력은 매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63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밤새 함께해도 지칠 줄 몰랐어요. 젊은 사람보다 낫네요. 농담처럼 말했더니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으니까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였어요. 옥상에서 내려와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는데 로비에 불이 켜졌어요. 아버지, 아들 준혁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잡고 경비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어요. 나갈 때까지. 경비실 안 좁은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잠이 안 와서 순찰 돌아보고 있었어. 경비원이 할 일 아니에요? 내 건물인데 내가 돌면 안 되나? 아버지, 요즘 밤마다 여기 오신다면서요. 그 여자 때문 아니에요? 준혁아, 그만해. CCTV 다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경비실 드나드는 거 다 찍혀 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야. 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새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나가라. 태호 씨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한참 뒤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나와도 돼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태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놀랐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태호 씨. 내가 지켜줄게요. 걱정 마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가 떠난 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낮에 준혁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실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나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CCTV 기록 다 뽑았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경비실 드나든 거, 옥상에서 둘이 있던 거 전부요. 이거 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깔끔하게 나가면 없던 일로 해줄게요. 한 달치 월급도 더 드릴 테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서 나갔어요.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퇴직 서류와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밤 12시가 됐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고 태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돼요. 태호 씨, 저 때문에 가족이랑 더 멀어지시면 안 돼요.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막을게요. 막을 수 없어요. 아드님이 CCTV 기록 다 가지고 있대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가지 마요.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사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월 230만 원 받는 경비원이고 태호 씨는 200억 자산가예요. 처음부터 안 어울리는 사이였어요. 정숙 씨, 3개월이면 충분해요. 태호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태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어요. 숫자를 보니 1억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새 출발하는데 보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정숙 씨, 제발.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심이었어요, 태호 씨. 그거면 됐어요. 태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아프게요. 놓아주기 싫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오래, 한참을요.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숙 씨. 저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가 몸을 뗐어요.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지고 경비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워서 가방에 넣었어요. 두고 갈 수는 없었죠. 그렇게 3개월간의 밤 12시가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오피스텔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CCTV 화면을 바라보는 일이죠. 달라진 게 있다면 밤 12시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가끔 그때가 떠오릅니다. 커피 2잔 들고 문을 열던 사람, 좁은 경비실에서 어깨가 스치던 순간, 옥상에서 손을 잡았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껴안았던 새벽이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지웠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태호 회장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화제입니다. 화면에 태호 씨가 나왔어요.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회장님, 재단 설립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어요. 5년간 불면증을 앓았는데 1년 전에 나았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 때문일까? 아니겠죠. 그냥 제 착각이겠죠.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문득 집에 우편물이 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급하게 출근한다고 깜빡했던 게 생각났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정숙 씨에게 1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약속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밤 12시만 되면 경비실 문을 열고 싶어져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잠도 잘 자요. 고마웠어요. 정숙 씨. 그리고 아직도 사랑해요. 태호.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도요, 태호 씨. 나도 아직. 그때였어요.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잠이 안 와서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밤 12시 또 문이 열렸습니다. 1년 만에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